안녕하십니까. 목동 센트럴 알파크 2부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일시는 2022년 6월 24일이고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관련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한 참고로 설명자료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 확대 개편 신문 10답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플러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의가 들었는데요.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1주택, 2주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상생임대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팔고 나서 이 두 번째 게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그때 이제 12억까지 이제 면제가 된다는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 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이죠.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요택이라는 게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실거주 2년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최대 12억까지 면제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3주택자의 임대인인 경우에는 취득 주택을 주택 A와 B, C를 가지고 있는데 취득 시점이 2018년도고 2019년도, 2020년을 했을 때 2022년에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3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니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2년 거주시 비과세가 됐었죠. 거주시가 됐었는데, 자, 양도시 2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월 년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병사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갭투자로 산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는 뜻입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효과 효과 등 감안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고,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불인정하고, 주택 임대 양도 및 임대차 계약 승계 시 이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임대인 을이 있었고 제3자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임대인 갑이 다른 임대인 병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인정해준다. 우회 같은 경우는 틀리죠. 이건 승계를 받았으니까요. 승계받은 것은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하나요? 그렇죠. 임차인이 똑같이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 궁금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의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임차인의 동일성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임차인 병이 되겠죠. 동일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지금 이제 청구를 했는데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지금 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형제 공실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되었을 때 기존에 했던 임차인 이 보증금의 5%만 인상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상생 임대료로 인정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존에 있는 그런 임차인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 주체, 임대인은 동일하지만 임차인은 동일한 경우 되고 임차인이 또 상이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임대료 5%만 인상이 되면은 상생 임대료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되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 라는 얘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한 3개월 정도 공부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세를 놨을 때 그때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이제 인정이 되냐, 그러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두 계약 사이에 임대가 공백 없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자, 몇 개월 후에 임차인 병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임차인 병을 들였을 때 이때에도 5%만 준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생 임대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금년 중에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중 계약기간 종료,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이 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14년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 계약 그 체결 기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느냐? 자, 이제 그 계약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주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것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미리 좀 나왔더라면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020년 이제 4월서부터 이제 입주가 됐기 때문에 2017년도 8위 대책으로 이게 이제 이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이제 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뭐 실거주를 하든 안 하든 뭐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승계조합원들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많이 거절을 하고 지금 실입주를 많이 하신 상태입니다. 요새 뭐 보통 금요일날 같은 데는 이사가 한 전 4개 단지를 틀어서 한 30여 세대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제 이런 그 행사 상생 인정이 이게 좀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경우에는 조금 좀 시기 좀 늦어서 참 그 세입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마이너스를 좀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거 나왔죠. 사실 뭐 등록 임대 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뭐 5% 이상 이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과태료도 물고 또 나중에 또 뭐 양도세도 제대로 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는 꼬박꼬박 지켰죠.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 장기임대죠. 10년 등 각종 공적 의무 부담하는 점 감안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이거는 잘못됐다. 제한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도 제한하지 않고 상생 임대주택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주택을 인정받기 위해 각 호, 그러니까 세대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이죠. 근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 대지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3층 건물에서 들어서요. 1층, 2층 세놓고 3층에 이제 뭐 이렇게 주인이 잘 거주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1호, 2호, 뭐 201호, 200호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답변을 보면은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 임대주택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뭐 101호, 뭐 102호, 201호, 202호 같이 각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단독 주택을 이거를 뭐 호별로 잘라서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이게 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 부시고, 그 다음에 다세대로 지은 그런, 이 빌라가 아닌다면은, 이렇게 호별로 이걸, 분양할 수가 없죠. 이거는 조금 좀, 아마 좀 저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같이 다가구 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 구역별 양도 시 해당 양도 구역을 1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상생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를 이 구역을 해서 이렇게 5% 이내에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12호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게 이제 호별로 양도한다는 거는 조금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9번째 되겠습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답변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왔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임대한 계약 1년 6개월 이상이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실제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생 임대 그걸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1년 6개월 이상을 이제 임대를 해야 이제 이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직전 임대차, 의무기간 인정 사례입니다. 사례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계약기간이 2년인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7개월을 살고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인정해주겠다. 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계약기간 2년인데, 이 세입자의, 이거 이제 합의해서 2개월 더 살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2년 2개월이지만은 이것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계약기간은 1년을 했어요. 근데 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1년 더 살겠다. 세입자가. 그래서 2년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1년 6개월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임대를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했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죠. 2년 계약을 했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를 더 임대한 경우, 그 다음에 1년 계약을 했으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등으로 해서 계약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한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 계약 기간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불인정 사례가 되겠는데, 사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계약 기간은 2년을 했는데, 실제 임대 기간은 이제 1년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자, 사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1년을 했는데 8개월 했다. 이것도 이제 불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계약했지만 1년 2개월 했다. 또 1년 6개월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상생 임대 계약으로 임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2년 실거주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과세가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이제, 이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4항에 따른 산정률,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 활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얘기죠. 이제 연 10%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 6.23, 23 현재 연 이제 1.75% 플러스 곱하기 연 2% 중 낮은 비율을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사실 계산하기 힘들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그 전환율에 따른 이제 이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보증금 2천인데 뭐 월세가 뭐 70이다. 내가 이제 뭐 보증금이 이제 뭐 1억 5천인데 이거를 이제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인지 그거는 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인 경우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홈택스에서 나온 계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50만 원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1억 8,900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계산기 두들겨서 하기가 조금 좀 버겁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홈택스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서 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토부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상생 임대 주택에 따른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온 10개를 이제 선정해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 주택 양도세 신문 10답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요거만 이해하시더라도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 점은 해소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